책임없는 쾌락을 느껴보지 않겠어? 개미 뭉개든 남을 없애는 거야. 통으로 남기든 조각내든 머리를 뽑든 팔다리를 분지르든 다 네 마음이지. 날 믿어. 네가 원하는 삶까지 단 한 걸음이면 돼. 그게 뭐야? 사람을 죽일 자유, 심지어는 악행을 저질러도 추궁당하지 않을 자유라니? 왜 나지? 세계 창조는 최고 등급의 실험이야. 난 이 위대한 단계까지 올라왔지. 그곳에서 난 신이자 신성한 생명의 종으로서 진리를 듣고 거룩한 일을 행할 거야. 신의 실험실, 이 완벽한 놀이터에는 재미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해. 평범한 인간은 널렸지만 강림자는 드물지. 나는 첫 번째 손님으로 너라는 격조 높은 감상자를 골랐고 네가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무고한 생명을 죽여야 한다. 이건 과거 달 사냥꾼 레리르가 겪었던 딜레마야. 타인을 죽이고 자신의 것을 이룬다.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걸 해낸 레리르는 또 어떤 결과를 얻었지? 생각은 다 했나? 난 못해. 당신이 기대하는 일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날 영웅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 내 여정은 오로지 날 위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한 거니까. 첫 만남 때보다 많이 성장했다만 네 마음속의 고집은 조금도 줄지 않았군. 그건 족쇄만 될 뿐이야. 성의의 표시로 내 기준을 좀 낮춰주지. 덜 고상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시간을 줄게. 그럼 너도 훨씬 편해질 거야.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못해. 그래도 아까보단 저항이 덜하군. 때를 읽을 줄 아는 자는 참된 이익에 끌리는 법이지. 아니면 내 연구소에 다시 가보는 건 어때? 저번엔 급해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 아까 그 질문 말이야. 난 영웅은 뒤를 노리지 않지. 아무래도 난 영웅이 아닌가 봐. 그것 참 슬픈걸. 그럼 이제 새로운 얼굴인가? 흥미롭군. 이런 상황에까지 날 모자라고 부르고 싶냐? 거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별거 아니야. 문제없어.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널 구한 게 이렇게까지 놀랄 일이야? 전에 수메르에서 너에게 빚을 졌으니 그걸 갚은 것뿐이야. 솔직히 말해서 녀석의 허를 찌르는 건 쉽지 않아. 한 번밖에 안 먹히는 방법이라 놈을 해치울 때 쓰려고 했는데 치, 말만 해도 손이 근질거리는군. 지금의 도토레는 날 모르지만 그 녀석의 옛날 조각들은 내 운행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었어.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겠지. 그렇구나. 세계수의 정보가 삭제돼서 지금의 도토레는 얘를 알아보지 못해. 날 구하려고 이 기회를 써버린 건가?
그 표정은 뭐야? 네 탓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불평할 생각 없어. 어떤 의미로는 널 구하는 게 놈을 죽이는 것만큼 중요해. 네가 죽으면 모두한테 민폐니까 잘 살아있으라고.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모자가 안전제일이라길래 에너지 영역에서 나오면 최대한 멀리 벗어난 뒤 안전해졌을 때 만나기로 했었어. 외상은 없어 보이네. 도토레가 널 해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사람 다 구했으면 가자.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야. 바빠질 거다. 여왕님의 명령은 알겠어. 근데 이게 타르탈리아가 말한 멋짐이랑 무슨 상관이야? 착각도 유분수지. 내 가치랑 같은 수준인 줄 아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진척은 있었나? 어느 정도는. 그 알베도라는 연금술사가 아이디어를 줬거든. 전에 찾아달라고 했던 자료 기억나지? 수선화 십제원 르네드 페트리코 야코브 잉골드에 관한 거. 알렌 기오티는 르네의 이론과 기술을 혐오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능가하지도 못했어. 그래서 난 르네의 생각을 일부 받아들였지. 알렌 기오티는 너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었던가? 르네는 그자의 숙적이었는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군. 글쎄, 만약 린이랑 애들이 네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한테서 유용한 걸 배워온다면 넌 어떨 것 같은데? 기뻐하겠지. 아이들이 나를 뛰어넘어 더 높은 곳에 이르렀다는 뜻이니까. 알렌 기오틴이 너 같을 수도 있지. 어차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는 죽었고 난 살아있으니까. 모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으면 끝이야. 미래의 계획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지. 이봐, 빨리 나와봐. 애들이 돌아왔어. 왔어? 머리는 멀쩡하고 팔다리도 다 붙어있지? 그런 식으로 묻는다고 침착해 보이진 않아. 뭐래? 난 지금 누구보다 침착하거든? 무사하면 됐어.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군. 걱정? 농담이지? 우린 우인단이야. 널 왜 걱정해? 많이 걱정하긴 했지. 야! 여행자와 난 친구니까. 너만 원한다면 마음에 드는 신분으로 우리와 함께해도 좋아. 티타임에 참석한다든지. 웃겨 죽겠군. 아까는 알베도 씨가 조력자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돌아오는 길에 그 얘기를 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이번엔 모자가 있었으니까요. 모자가 자기한테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는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갔어. 널 구할 수 있었던 건 다 모자 덕분이야. 그런 것까지 일일이 떠들 필요 없어. 모자 씨의 실력과 용감함은 정말 감탄스럽군요. 여행자가 돌아왔다고? 정말? 여행자, 정말 너야? 정말 다행이야.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다행이에요. 이제 페이몬이 안심할 수 있겠네요. 네가 무사하면 됐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매일 악몽을 꿨다고. 내 나이엔 친구끼리 얼싸안고 우는 장면을 보면 괜시리 가슴이 뭉클해진다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내 나이도 그래. 아이노랑 이네파도 나타에 안 가고 여기 있었으면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테지. 아저씨, 이네파는 눈물 못 흘릴걸? 아, 그렇군. 너 눈시울이 빨간데? 머리라도 쓰다듬어 줄까? 아니야, 됐어. 자꾸 그런 아빠 같은 말 좀 하지 마. 다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그래도 수학이 없진 않았어요. 지금부터 도토레의 현재 능력과 그가 가진 야망을 설명드릴게요. 달의 새 여신의 권능은 우리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군. 도토레가 자신을 신과 동급, 심지어 그 이상으로 여기는 게 무리도 아니야.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이 안 계신 동안 저희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산드로네 씨께서 따로 공유하실 것도 있는 듯하니 같이 말씀해 주시죠. 맞아. 콜롬비나 그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가 뒤집어진 케이크처럼 얌전히 무너질 리가 없지. 이제는 콜롬비나를 데려올 방법을 강구해야 돼. 역행하는 시간과 끝을 알 수 없는 목적지라. 그런 공간은 분명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티바트 역사 속에 여러 강대한 권능과 관련이 있겠죠. 콜롬비나는 우리와 반대로 흐르는 시간 속을 나아가고 있는 거지? 특별한 길을 걷는 느낌이네. 그 시간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그 길에 끝이 존재하긴 할까요? 저희도 고민해 봤습니다만 시간이 진정한 의미로 무한할 일은 없을 겁니다. 끝이라면 있어. 니콜! 언제 와서 앉았대? 나야 늘 이랬는걸. 마녀들의 티타임에도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조용하고 신비로워 보이면서 말에 설득력이 실려. 시간의 끝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 맞아. 세계에는 언제나 끝이 있어. 그리고 시간의 끝이란 곧 티바트가 탄생한 순간이지. 하지만 콜롬비나가 그 길을 통해 어디에 도착할지는 거슬러 흐르는 시간의 시작점이 어딘지에 달렸어. 그럼 달의 신, 달은요? 그분들에게도 시작점이 있었나요? 만물에는 모두 시작이 있지. 태초의 하늘에는 달이 없었어. 용왕 니벨룽겐이 세 개의 달을 공중에 띄우며 달의 신이 탄생했지. 행성의 그림자는 용왕 니벨룽겐 대신 권능을 부리며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 태어났어. 그녀들은 니벨룽겐의 의지의 연장선이자 위엄의 구현이었지. 훗날 달의 새 여신은 탄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사라졌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역시 현실로 향하는 통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네. 하지만 현실이란 거울 없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지?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앞으로 나아갈수록 공간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 가끔 이런 심연 같은 힘도 나타나고 갑자기 불쑥 나타날 때도 있으니까 경계를 늦추면 안 돼. 저건 설마 달사냥꾼? 이 공간에서 멀쩡히 살아남았단 말이야? 넌 달의 신. 하지만 네가 왜 여기에? 경계할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어떠한 싸움에도 휘말릴 생각 없으니. 네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겠지. 나도 믿기 힘드니까. 내 힘으로 날 상대하다니 꽤나 교묘한 전략을 취했더군. 게다가 이 공간에 들어오기 직전에 내 오랜 친구를 봤다. 대인 슬레이프 말이구나. 그래, 정말로 오래된 친구지. 증오, 후회, 분노. 그때 난 이런 감정의 잠식도 있었다. 이곳의 모든 걸 저주하고 삼키고 찢어버린 다음 나가서 복수를 계속하려 했으나 뭘 해도 헛수고더군. 애초에 여기엔 출구가 없어. 이 공간에 들어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만 첫 번째 기억은 남아있지 않아. 그땐 들어오는 순간 산산조각 났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노드크라이에 있는 달의 힘과 많이 엮인 덕분인지 놀랍게도 살아남았더군. 그럼 여기 있는 심연의 힘은 네 거야? 일부만. 막 들어와서 모든 걸 파괴하려던 때 내가 남긴 거지.
이 공간에는 원래부터 시면의 힘이 존재했어. 그것들은 뙤약볕을 피하는 독사처럼 동류인 내 그늘 속으로 들어오려 했지. 그런데 네가 거부했구나. 그래,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졌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보았지. 그녀? 솔린디스, 나의 옛 연인. 에페르가 그랬지. 조각 속에서 솔린디스도 달 그림자 속으로 뛰어든 걸 봤다고. 정확히 말하면 그건 솔린디스의 잔상이었어. 진짜는 이미 이 공간 속에 흩어졌겠지. 솔린디스는 평범한 켈리아인에 불과하니까. 근데 넌 왜 여기 온 거지?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안 했으면 친구들이 더 큰 위험에 빠졌을 거야. 아, 그런가? 네 달의 신의 힘 때문이로군. 내가 어떻게 아는지 궁금한가? 날 부활시킨 자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자의 말투에서 힘을 갈망하는 탐욕이 느껴지더군. 설마 도토레리 말하는 거야? 도토레, 그게 그자의 이름인가? 그는 오래전부터 나의 조각을 대량으로 수집해왔다. 필요할 때 나를 되살리기 위해서 말이야. 그자의 연구에는 관심 없었지만 당시 시면에 침식됐던 나는 달을 사냥하고 힘을 되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했지. 노드크라이에서 광란의 사냥이 갑자기 활발해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도토레는 내가 우인단을 떠나 힘이 약해진 틈을 노린 거였어. 달의 신, 부탁이 있다. 뭐? 나도 알아. 널 죽이려 한 주제에 너무 염치 없는 요구라는 거. 거절해도 원망할 생각 없어. 하지만 난 이제 이것 외엔 바라는 게 없다. 무슨 부탁인데? 부디 솔린디스에게 내 말을 전해줘. 솔린디스? 하지만 그래, 이미 죽었지.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난 솔린디스가 남긴 잔상을 봤어. 느껴져. 솔린디스의 영혼 일부가 아직 여기에, 저 먼 앞쪽에 있다는 게 말이야. 직접 가서 말하면 되잖아. 아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난 너처럼 이 공간을 자유롭게 누빌 수 없더군. 내가 볼 수 있는 건 솔린디스가 떠나가는 그림자뿐이었지. 우리가 헤어진 그때처럼 말이야. 도와준다면 너를 가로막는 시면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마. 아니, 설령 거절한다 해도 똑같이 제거해주지. 왠지 그래야 할 것 같군. 왜? 왜라? 그 물음은 내가 여기서 줄곧 생각해온 질문이지. 나는 왜 이런 짓을 해왔을까? 나는 이런 내가 신물이 난다. 남에게 이용당하고 또 남을 이용하며 해치는 내 모습이 말이야.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무슨 말을 전해줄까? 전부 나의 과거, 나의 잘못, 우리가 헤어지고 일어난 모든 일들 전부 다. 조금 짧게 말해도 돼?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고르도록 해. 우리를 죽이려 했던 것도 말해도 돼?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랑은 솔직해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거짓말 속에서 피어났어. 과거에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숨겨왔지.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으니 더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 한번 해볼게.
됐어. 이제 시면의 힘은 더 이상 널 방해하지 못할 거다. 내 생각인데 데인슬레이프는 너랑 어쩔 수 없이 싸우긴 했지만 여전히 널 친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대인이 네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면서도 네 고통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점에 죄책감을 느끼더라.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대인이 누군가 너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걸 알았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테니까. 고맙다.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죽지 마라, 달의 신.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지. 레리르 말대로 그 이후로 심연의 방해가 사라졌어. 저 사람이 솔린디스? 레리르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서로 만날 수가 없다니. 안녕, 솔린디스. 당신은 누구시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여긴 다른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콜롬비나라고 부르면 돼. 레리르가 너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레리르? 제가 아는 그 레리르요? 레리르는 괜찮나요? 얼마 전보다는 나아졌지. 그런가요? 그렇다는 건 꽤 힘든 나날을 보냈나 보네요. 그도 많은 사람에게 힘든 나날을 보내게 했어. 심지어는 그 나날이 살아갈 기회마저 앗아갔지. 비단 붉은 달의 백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콜롬비나 씨? 정말 알고 싶어? 네. 어렵게 진실을 마주할 기회가 왔는데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대단한 용기네. 하지만 시간이 한정적이라 나도 여기 오래 머물지는 못해. 마음의 증오의 불씨를 품은 레리르는 수없이 이용당했어. 모든 건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지금의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숨겨왔던 과거를 사과하고 싶어해. 어떤 말을 전할지 구체적으로 듣진 못했지만 아마 레리르는 언제나 널 그리워했다고 전하고 싶었을 거야. 넌 그 사람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니까. 죄송해요, 콜롬비나 씨. 전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이해해. 전할 말은 여기까지야. 그럼 난 이만. 잠깐만요, 콜롬비나 씨. 이곳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더 먼 과거로 향할 뿐이에요. 알아. 난 이곳의 끝으로 향하는 중이야. 달의 정수. 새 달의 힘이 없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을 텐데. 설마 당신은 달의 신이신가요? 그런 셈이지. 그렇군요. 늘 생각했어요. 만약 삶의 종착역에 있는 열차라면 왜 난 아직 종점에 도달하지 못한 걸까? 나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나뿐만 아니라 이 영혼 갖고도 위치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공간은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 우습죠? 저는 이 답을 찾지 못한 채 이곳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힘의 경류에 의해 산산조각나 영혼만 남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전 갑자기 두려움에 물들었어요. 아마 저도 현혹당해서 시면이 레리르를 휘두르기 위한 패가 됐던 거겠죠. 전 케니아의 신비원에서
무지개 달의 정수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곳의 시간이 끊임없이 역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당시 레리르는 거문한 폐하의 신하였는데 늘 저 때문에 많이 곤란해했어요. 저는 그가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바랐죠. 그래서 이곳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전 거문왕 폐하가 왕자 전하를 찾은 날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분의 힘은 폐하가 심연을 과도히 연구하게 된 계기였고 우리의 절망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전 폐하와 그분이 만나는 걸 막으려 했어요. 폐하를 죽일 순 없더라도 최소한 레리르의 모든 걸 정상궤도로 돌려놓고 싶었지.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가능성을 가져올 사람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건 헛된 망상이었죠. 심연은 인간의 저속한 욕망을 증폭시켰고 저는 순진하게도 제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티끌보다도 미력했죠. 심지어 살아있는 상태로 이곳에 도착할 수조차 없었어요. 이런 상태인 전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겠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보답의 의미로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준다니? 이곳에 존재하는 금빛팀 눈치채셨나요? 제 연구자료와 여기서 한 관측에 따르면 이 금빛팀은 당신을 더 빨리 나아가게 도울 수 있어요. 이 힘이 나타나는 규칙이랑 제가 정리한 결론 몇 가지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어쩌면, 아니, 반드시 과거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이곳의 끝이 어딜지도 줄곧 고민해왔어요. 제가 본 자료는 한정적이지만 달에 관한 전설 중에 제일 오래된 건 용족의 왕 니벨룽겐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전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 시대까지 가게 될지도 몰라요. 알겠어. 고마워, 솔린디스.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 영원한 정막의 땅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관측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당신이 저에게 의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레리르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네 탓이 아니야. 아니요. 저희는 서로를 불행에 빠뜨릴까 두려워 진실을 숨겼고 결국 그 거짓이 저희의 운명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그만할게요, 콜롬비나 씨. 조심히 가세요. 현실 세계에서 두 번 다시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시길 기도할게요. 레리르, 너 거기 있구나? 맞지? 난 미래에 존재하는 너를 볼 수가 없어. 아마 우리는 이 시공의 감옥에 영원히 갇혀있겠지. 그래도 과거를 바라보며 잠깐 앉아서 쉬어봐. 처음 만난 그때처럼 우리 같이 앉아있자. 대체 얼마나 걸었을까? 끝은 아직 멀었나? 정말 끝이 있기는 한 걸까?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 저기 괜찮아? 넌 설마 먼 미래에서 온 거니? 달이 사라졌다라. 이미 탄생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쉽게 사라진 걸까? 이 세계는 너무도 방대하니까 어떤 생명이든 세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지도 모르지. 니콜 씨의 이야기대로면
달의 신들은 불바다 전쟁 때 사망했고 하늘의 달은 서리달만 남았어요. 그리고 훗날 거기서 새로운 달의 신이 탄생했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야기에선 달의 신이 달에서 태어난댔는데 콜롬비나는 땅에서 태어났잖아. 어? 그러고 보니 진짜 다르네. 왜 탄생한 곳이 다르지? 두 시대의 달의 신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고 다들 기억하지? 산드로네의 술식이 4개의 달 혹은 4개의 정수를 찾았던 거 말이야. 넷이라는 숫자는 달의 정수가 달로 인식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어. 즉 다른 정보가 없는 한 우린 아직 콜롬비나 양의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거지. 맞아. 지금으로선 콜롬비나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어. 그 애가 잘 견디길 바라는 수밖에. 최소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잖아. 그래, 걘 끈질긴 애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애를 믿어야 돼. 우리에겐 그 애의 힘이 필요해. 지금의 우리는 도토레와 정면 승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이런 결론을 내리긴 싫지만 힘의 격차가 너무 커. 도토레는 언젠가 여기까지 집어삼킬 거야. 녀석이 더 끔찍한 짓을 벌이기 전에 녀석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을 찾아야 해. 잘 들어. 우정이니 단결이니 하는 걸 떠나서 결국은 진짜 달의 신이 있어야만 그 가짜 신을 제압할 수 있어. 비록 그때 콜롬비나가 도토레의 습격을 막진 못했지만 도무지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콜롬비나 양이 도토리를 상대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린 그녀를 구할 거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산드로네 씨. 이 일로 망설이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를 구하는 것과 동료를 돕는 것, 이 둘은 애초부터 별개의 일이야. 우린 둘 다 할 거고. 동료. 너희한테 콜롬비나는 그냥 달의 신이 아니라 동료인 건가? 물론입니다. 당연하지. 걔뿐만이 아니야. 너도 우리 동료야.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 자료를 들고 온 순간부터 난 나를 외부인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아를레키노도 너희랑 지내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콜롬비나가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을지는 계속 생각 중이야. 달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계속 연산하다 보면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연산력이 부족해. 연산력? 계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같은 거야? 아니, 종합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거야. 내가 넣은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술식이 작동하질 않고 있어.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군. 수선화 십자 결사의 르네드 페트리코도 세계의 운명을 예언한 적 있지만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 아마도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사용했겠지. 르네의 이론은 내 술식이랑 전혀 다르고 호환도 안 되니 원시 모태 바다는 쓸모없을 거야. 어차피 우린 노드크라이를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짜증나. 이런 기술적 한계가 있을 줄 알았으면. 아니다. 실험 설계국은 이미 먹혔지. 망할 도토레 자식. 기술을 쓸 여지조차 안 남겨놓다니. 그럼 어쩌지? 일단 뭐라도 먹으면서 잠깐 쉴래?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르잖아. 전혀 이해 못했구나. 이 술식으로 계산하려는 정보는 이 세계 전체의 미래라고. 세계의 미래를 계산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산력이 필요할까? 내가 구하려는 건 애매한 예언이 아니라 정확한 결과야. 이 연산력을 대체 뭘로 충당해야 할지 모르겠어. 됐다. 초치는 건 숙녀다운 행동이 아니지.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그래, 다들 고생했으니 일단 푹 쉬도록. 새로운 정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고. 모자? 저건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는 뜻인가? 잠깐 따로 얘기 좀 하자. 너도 알겠지만 도리 그 여자는 수메르 성으로 돌아갔어. 전에 돌아간다고 했었지. 노드크라이의 상황은 좋지 않아. 그 여자가 돌아간 건 수메르의 정보를 전하고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지. 그리고 도토레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 2가지야. 첫째는 아직 새로운 힘에 적응이 덜 돼서, 둘째는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서. 어차피 조만간 모든 걸 집어삼킬 테니 녀석으로선 급할 게 없겠지. 가짜 신이라. 저번엔 나였고 이번엔 도토레군. 내 정보가 세계수에서 지워진 후에도
녀석의 사상은 변하지 않았어. 예전에 놈이 그러더군. 신이 되는 과정은 늑대나 뱀이 되어 달을 삼키는 일이다. 녀석은 가짜 신을 만들기 전부터 달의 힘을 연구해왔던 거야. 그리고 결국 내가 삼키지 못한 달을 녀석이 삼켜버렸지. 신을 만들든 스스로 신이 되든 녀석의 목표는 처음부터 신의 권력이었어. 수메르 사막에는 저광 아흐마르의 장기판이 있지. 그게 단순한 놀이였는지 아니면 신하와 백성들에게 던진 난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에게 있어 놀이를 만들고 규칙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이야. 도토레가 바라는 건 그런 힘이지. 새 달의 권능은 인간의 힘을 아득히 뛰어넘어. 다른 나라는 당장 여기로 달려오기보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기서 새어나갈 위험에 대비해야 해. 도리가 작은 쿠사나리와 신에게 현 상황을 알리면 다른 신들에게도 금방 전해지겠지. 7 집정관에겐 나름의 수완이 있으니 노드크라이 외의 지역은 당장 크게 위험하지 않을 거야. 노드크라이가 소멸한다 해도 다른 나라에 있는 네 친구들이 당장 죽진 않는다는 거지. 그나마 다행인가? 그건 맞지만 노드크라이도 소멸해선 안 돼.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다? 욕심도 많으시군. 내 말이 순진한 욕심처럼 들릴 거 알아.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난 계속 싸워나갈 수가 없어. 싸움은 한순간이지만 거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한순간이 아니야. 잠깐이라도 포기하면 의지는 무너지고 말아. 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무언가를 구해야 할 사명 같은 건 누구에게도 없어. 안 그래? 게다가 잘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누가 널 비난할 수 있겠어. 미안하지만 사실 도토레도 비슷한 말을 했어. 우인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것 같네. 꼭 그런 건 아니야. 네 각오가 얼마나 확고한지 알고 싶을 뿐이지. 여기 남은 사람 중에 내가 빚진 건 너뿐이니까. 너 많이 조급해 보여. 네 원수가 수건을 이루기 직전이 되면 너도 조급해질걸? 원수가 전지전능한 신이 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도 생각보다 침착하네. 당연하지. 인정하기 싫지만 과거의 난 무모하고 어리석었어. 복수의 의미와 방식을 잘못 판단했지. 이건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세계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그건 자기 반성과 융통성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다른 덕목 같은 건 배운 적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어.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토레를 파멸시킬 거다. 이 생각만큼은 변하지 않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 전에 말해봐. 너와 산드로네는 어떤 관계지? 아까도 말했지만 동료야. 산드로네를 얼마나 믿고 있지?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산드로네는 우인단이긴 하지만 나름의 기준이 있고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 무엇보다 콜롬비나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심이야. 나는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 그럼 셋이서 얘기 좀 하자. 걔가 골머리를 앓는 연산령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어.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진 않아. 대가가 필요해서 그렇지. 내가 치를 수 있는 대가야? 그렇다면 얼마든지 상관없어. 네 그 영웅 같은 면이 가끔 날 진짜 곤란하게 만들어. 가자, 산드로네한테. 산드로네 씨, 여행자. 안녕? 방금 얘네 물건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왔는데 얘기는 잘 돼가? 빨리 왔네. 연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 최대한 빨리 왔어요. 알베도, 연금술 쪽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이 조금은 도움이 되나 보네요. 먼저 묻고 싶은데 술식을 어떤 방향으로 개조하실 생각이죠? 세계의 미래를 연산하게 할 거야. 르네의 사상한 이론을 접목했는데 아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알겠습니다. 저도 살펴볼게요. 다만 제일 큰 문제는 연산력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그건 이미 해결했어.
여행자가 도와줬나요? 틀린 말은 아니지. 여행자가 해결할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모자 말이야? 그래, 걔.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네.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도 해결해주고. 근데 모자가 안 보이네. 나랑 알베도 보고 오라고 했으면서 어딜 간 거지? 따라와. 모자? 어떻게 된 거야? 모자, 우리말 들려? 반응이 없어. 완전히 휴면 상태에 빠진 것 같아. 모자는 자기가 인형이라고 했지. 지금은 신체 기능이 전부 꺼진 것 같아. 이건 방금까지 말한 일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까 이 녀석이 여행자랑 같이 날 찾아왔어. 뭐? 방법이 있다고? 또 펄쩍 뛰는군. 왜 맨날 그렇게 놀라? 맨날 그렇다니? 너나 알아? 모르는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예의 지켜. 너 같은 성격은 오래 안 봐도 뻔해. 일개 아카데미아 학생 주제에 큰 소리는. 내가 발표한 논문이 너보다 많을걸? 그리고 신분이 모든 걸 설명하진 않아. 페이몬도 아카데미아에 학적을 신청했을 정도고. 뭐? 진짜야? 아, 내가 이래서 말하기 싫었던 거야. 이 녀석은 자기 기술만 믿는다니까.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 부족한 연산력을 어떻게 보충할 건데? 이 세계는 끊임없이 각종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를 계산하려면 이 모든 정보를 담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말은 그럴싸하네. 온 세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건 세계수밖에... 잠깐, 설마 세계수를 쓰자는 거야? 하지만 술식을 짐에게 연결할 순 없어.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건 눈치챘겠지. 그걸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아. 사용된 기술은 꽤 오래전 것 같네. 폰타인 기계와는 전혀 다른 체계야. 이건 켄리아의 기술이야. 난 인형이고, 인형에겐 살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 공급원과 연산 부품이 필요하지. 장인들은 여기에 최적의 재료를 찾았었어. 너 설마... 여행자랑은 얘기 끝났어. 널 믿는다더군. 그러니 내 코어를 빌려가서 연산에 쓰도록 해. 내 코어는 순백의 나무로 만들어졌어. 세계수의 일부지. 켄리아의 기술에 세계수? 대체 이 세상 누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보다 너 진심이야? 코어를 뺀 인형은 동력을 잃어버려. 그 상태가 장시간 유지되면 완전히 망가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너도 잘 알 텐데. 그런 상식은 굳이 강조할 필요 없어. 미리 말해두는데 이런 건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야. 나도 안전은 보장 못해. 상관없어. 각오는 했으니까. 너희 진짜 제대로 얘기한 거 맞아? 이 녀석 진짜로... 제대로 얘기했어. 모자는 나를 믿고 나는 너를 믿어, 산드로네. 한번 해보자. 솔직히 이 녀석 정체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술식을 위해 자신을 구동하는 코어를 빌려줬어. 술식이 곧 완성될 거야. 코어는 쓰는 중이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스케치밖에 없어. 코어는 이렇게 생겼더라. 순백의 가지. 정말로 전설에 나오는 세계수랑 똑같네. 모자, 정말 괜찮을까? 설마 진짜로 죽지는 않겠지? 그치? 이론상으론 코어만 제때 돌려놓으면 괜찮을 거야. 다른 건 코어가 망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해보겠다고밖에 못하겠네. 연산이 끝날 때까지 모자의 몸을 지켜야 해서 저희를 부르신 거군요. 얘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은 너희랑 여행자뿐이랬어. 근데 여행자는 이따 또 다른 할 일이 있거든. 최선을 다할게. 모자... 진행은 순조로워. 결과 나오면 전부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회의하자. 코어를 뺐을 때 최악의 경우는 초기화되거나 망가지는 거겠지.
그런 건 두렵지 않아. 고요한 죽음은 내가 진작에 치러야 할 대가였으니까. 코어는 심장과 달라. 기껏해야 중요한 기관 정도고, 이게 내가 추구하는 걸 대신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런데 결국 가장 쓸모 있는 건 이거군. 웃기는 일이야. 나한테 딱 어울려. 인형과 인간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해? 만약 없다면 이건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의 윤회에 불과한 일이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생이나 다음 생을 난 이미 다 겪어봤지. 어쩌면 내가 진정한 인간이 되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걸지도. 그 표정은 뭐야? 이건 잘된 일이잖아. 산드로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그치?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반드시 버티자. 응, 그 승리의 순간을 위해 너희를 꼭 지켜줄게. 너는? 나는 소넷이야. 너한테서 캐논 언니랑 똑같은 힘이 느껴져. 소넷? 그럼 네가 그 무지개달 여신이니? 날 알아? 넌 이름이 뭔데? 콜롬비나 하이포셀레니아. 하이포셀레니아. 예쁜 이름이네. 네가 지은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지었어. 친구? 하늘에 있는 친구들? 응? 많이 피곤하지? 미안.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언니들한테 데려다 줄게. 다른 달의 여신들이 말하는 거야? 아리아랑 캐논? 와, 너 모르는 게 없구나. 그럼 미래에 아직 우리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뜻인가? 내가 별로 안 좋은 질문을 했나 보네. 괜찮아. 우리도 마음의 준비는 했으니까. 아니,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지도. 언니들이랑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넌 여기 언제 들어왔어? 얼마나 오래 있었고? 잘 모르겠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그렇구나. 몸은 좀 괜찮아?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저기가 나랑 언니들이 머무는 곳이야. 걱정 마. 언니들 다 엄청 착해. 내가 소개해줄게. 언니, 나왔어. 내 뒤에 누가 있나 빨리 봐봐. 미래에서 탄생한 우리 귀여운 동생이야. 안녕. 그럼 내가 소개해줄게. 얘는 콜롬비나 하이포셀레니아야. 여기는 아리아 언니, 영원달의 여신이지. 그리고 이쪽은 캐논 언니, 서리달의 여신이야. 언니, 하이포셀레니아의 힘이 언니랑 엄청 비슷해. 안녕, 콜롬비나.
미안해. 방금은 좀 놀라서. 그리고 소넷이 좀 시끄럽지? 대신 사과할게. 괜찮아. 수줍음이 많은 동생이구나. 걱정 말렴. 콜롬비나 하이포셀레니아.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여기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어? 부탁이야. 꼭 알아야만 해. 내 사랑하는 동생아. 여긴 티바트 원초의 주인 용왕 니벨룬겐이 달의 신을 가둔 감옥이야. 뭐? 언니, 애가 놀랐잖아. 아니야, 괜찮아. 계속 말해줘. 원초의 주인 용왕 니벨룬겐은 아득한 과거에 우리를 창조해 티바트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했어. 그러나 그 후 그는 티바트를 떠났지. 더 넓은 세계를 탐사하러 칠흑의 우주로 나아간 거야. 우리는 하늘에서 부단히 직무를 수행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세계에 첫 번째 강림자가 나타났지. 하늘의 지배자 말이야. 천리구나. 그건 후대가 붙인 칭호인가? 어쨌든 당시 우리는 그 존재를 배척하지 않았어. 이 세계에 적의가 없어 보였거든. 집에 손님 한 명을 맞이하듯 평화롭게 공존했지. 하지만 그 손님은 점차 이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드러냈어. 그런데 안 막았어? 그 존재의 규칙에는 용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질서가 있었거든. 우리는 그 질서가 티바트에 이로울지 해로울지 알고 싶었어. 그래, 정확히는 나와 캐넌이 알고 싶어 했어. 소넷은 반대했지. 나중에야 깨달았어. 하늘의 지배자는 일부 생명이 힘을 추구하는 행위에 비정상적인 적개심 또는 두려움을 가졌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하늘의 못을 내려 지상의 생명체를 징벌했지. 그건 징벌의 범주를 한참 넘어서는 거였어. 맞아. 아무리 그 규칙이 질서를 가져온다 한들 규칙을 어겼을 때의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했어. 난 벌받은 자들이 재앙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왔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생명이 죽고 말았지. 그때 도움받은 사람 중에 서리다라이의 선조도 있었겠네. 우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 할 때 원초의 용왕이 돌아왔어. 불바다 전쟁. 후세에서는 이 전쟁을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어? 내가 알기론 천리가 간신히 승리했어. 그래서 티바트에 남아 계속 지배를 이어갔지. 원초의 주인 용왕 리벨룽디는 그대로 파멸했고. 그럼 달은? 하늘에 여전히 달이 3개 있니? 걱정하지 말렴, 콜롬비나. 우리는 지난 역사의 여광일 뿐이니 마음의 준비는 진작에 마쳤어. 하늘에는 서리달만 남았어. 그마저도 천리가 거짓된 하늘 밖으로 던져버렸지. 영혼달이랑 무지개 달은 전쟁 때 부서져 버렸어. 역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손에. 하지만 다들 아직 여기 있잖아. 달의 신은 자기 달 없이 살 수 없는 법이야, 콜롬비나. 맞아. 서리달이 거짓된 하늘 밖에 격리된 정도로도 내가 사라졌는데 하물며 부서진다면. 이 달궁전에선 아직 우리의 신의 형체가 유지되지만 우리의 달이 부서진 이상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순간 신의 형체도 따라서 사라지겠지?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단다, 사랑하는 동생아. 오히려 우리가 이 세계에 사과해야지.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조금만 더 일찍 결단을 내렸더라면. 그럼 지금 더더욱 자책하고 있어선 안 돼. 그럴 바엔 우리 사랑스러운 미래의 동생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보자. 왜 놀라? 콜롬비나, 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완성이야. 술식진 가동. 메인 프로세스는 그대로 세계의 운명과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노드를 계산하고, 서브 프로세스로는 달을 검색. 여전히 4개야. 달의 정수 개수는 변함이 없어. 아니,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달에 대해 뭘로 치고 있는 거지? 변수. 세계의 변수. 난 이제 세계의 변수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 그렇다면 달에도 변수가 존재하나? 만약 있다면 그건 생사일까? 달에게 있어 생과 사는 아무 차이가 없다면. 하지만 이상해. 불멸의 마신조차 죽기 마련인데 어째서 달만... 잠깐만. 알겠다. 그렇구나. 생가사가 변수로 해석됐다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달의 정수가 살아있는 달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멋대로 그렇게 여겼을 뿐이지. 서브 프로세스 가동. 재검색 실행. 방해 요소인 달의 정수를 검색값에서 제외. 천연이든 인공이든 전부 내 검색 결과에서 빼버려. 뭐지? 달의 정수를 배제했는데도 티바티에 여전히 3개의 달이 존재한다고? 그 중에 둘은 이미 죽었잖아. 재검색 실행. 살아있는 달, 진짜 달로 검색 범위 축소. 아니, 달의 권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달로 정확히 좁혀야겠어. 왜 아직도 3개지? 세상에, 콜롬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세계가 우리를 속이는 걸까? 아니면 네가 우리를 속인 거니? 그러니까 니벨룽겐이 달의 새 여신을 가둔 공간이 달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그럼 많은 게 설명돼. 왜 그 공간이 달의 신의 힘에 반응하고 달의 문을 열 수 있었는지. 콜롬비나 씨가 왜 안에서 나올 수 없는지, 달 그림자 속 시간이 왜 거꾸로 흐르는지 전부 다. 콜롬비나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걔가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려는지 알 수 있을까? 콜롬비나 씨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콜롬비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진작에 우리 앞에 나타났어야 한다는 말이지? 이 상황을 지켜보지만은 않았겠지. 루오노타르는 콜롬비나 씨가 남긴 좌표일지도 몰라. 미래의 이정표 같은 거지. 아마 이게 루오노타르가 계속 여행자 곁에 머무는 이유일 거야. 일리 있어. 그럼 콜롬비나가 현재로 돌아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네? 하지만 그 조건이 대체 뭘까? 여보세요? 다들 잘 들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콜롬비나는 죽지 않았어. 게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야.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콜롬비나는 과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 티바트 하늘의 달이 바로 걔가 우리한테 남긴 단서지. 대단한 소녀네. 정말 기쁘다. 다들 같은 생각인 것 같군. 콜롬비나 양도 분명 현재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싸우고 싶을 거다. 나는 술식을 유지하면서 콜롬비나를 불러올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너희도 놀지 말고 더 고민해봐.